안녕하십니까.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FA입니다. 중요한 이슈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오늘 저희 한 주간 있을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국이랑 중국 전반적으로 있었던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요일 종가였죠. 9월 8일 종가 기준인데요. S&P 500부터 보시면은 전일 대비 0.15포인트 좀 하락한 2461.4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있었던 리스크 중에서 북한 리스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합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에 좀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미국 텍사스 지역을 강타를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정유 업체들이 좀 영업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또 최근에 반등이 좀 좋았었던 테크나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나스닥도 보시면은 지금 0.59포인트 빠진 6,360.19포인트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미국장을 이끌었었던 그런 강세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이쪽에서 좀 정유주의 시가총액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좀 지수가 같이 빠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서 9월 5일 일정이었죠. 네, 지난주에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렸는데요. 여기 정예연국 5개와 이외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정예연국 5개 말씀드리면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렇게 5개고요. 그다음에 여기 타지키스탄, 이집트, 멕시코, 기니, 태국까지 이렇게 5개 국가 총 10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국은 유일하게 또 동남아 국가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들이랑 좀 사이가 좋지 않은데 태국만 유일하게 초청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 같은 이런 분쟁 문제가 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반대를 하지 않고 또 중국에서 잠수함을 사거나 무기를 사는,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우호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태국을 여기에 초청을 했고요. 지금 중국에서 또 노리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브릭스 플러스입니다. 이 브릭스가 지금 정예연국이 5개인데 앞으로 점차 늘려가겠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들에게 조금씩 참여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선진 G7이죠.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또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 세계 리더가 좀 약간 부재 상태입니다. 오바마 이후에 지금 부재 상태인 이 세계 리더를 시진핑이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플러스를 통해서 브릭스의 입지를 조금 더 강화하고 외연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브릭스 정상회담의 주제를 보시면 지금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의 반기를 드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이 중국은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세계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반기고요. 이런 식으로 경제 협력과 자유무역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 무역 체계를 이끌어 나가자라는 식으로 지금 1대1로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거는 조금 의외인데, 여기 브릭스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은 지금 시진핑을 향한 북한의 화살이 계속해서 꽂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 시진핑이 연설을 하기 4시간, 5시간 전에 북한의 핵실험을 강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중국이 안방에서 국제무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할 때마다 미사일 도발과 이런 핵실험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도 중국 샤먼에서 열렸고요. 지난 5월 달에 1대1로 정상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베이징에서 열렸었는데 이때도 또 도발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9월이었죠. G20 정상회담이 여기 항저우에서 열렸는데 거의 폐막하기 직전에 동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 또 도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도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실제로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여기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입니다. 줄여서 19차 당대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까지 시진핑은 국제적으로 문제와 변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언론을 통제를 하면서 이 브릭스 정상회담을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언론 작업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진핑은 이런 문제를 내달 18일까지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진핑 1기의 성과가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고요. 시진핑 2기의 권력 강화와 지도부를 인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진핑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이런 19차 당대회 이후에 위상이 과거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수준으로 격상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시진핑이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원유 공급을 원래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번 도발에서는 국제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약간 한반도 간의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좀 한 주간 있을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합의죠. 이 텍사스 지역을 덮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합의의 영향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 다가오고 있죠. 지금 풍속 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했고 2시간 전에 2등급으로 하향했습니다. 지금 풍속이 170km로 또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플로리다 쪽으로 넘어오면서 풍속이 다시 세질 수도 있고 등급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역시 아직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 분기 GDP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런 합의의 영향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텍사스 지역 이쪽에서 타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많은 정제소들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유 수요에 대한 감소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련주들이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충격을 줄지에 대해서 이런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애플이 또 이슈죠. 지금 9월 12일 내일입니다. 아이폰 8이 발표되는 날인데요. 이게 태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약간 지연되거나 좀 문제가 생기고 차질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내일 발표가 될지 이것도 세간에 집중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지금 아이폰 8을 발표하면서 아이폰의 가격이 최소 999달러에 달할 거라고 지금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64기가 기준으로 최소 999달러인데 원화로 지금 한 113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비싸졌는데 이런 비싸지 가격의 주범은 바로 OLED입니다. 처음으로 아이폰에 OLED를 탑재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아이폰 7 전 모델에 대해서 LCD 패널의 가격이 45달러에서 한 55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이폰 8 이번에 OLED 들어가는 게 120에서 130달러로 약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플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급으로 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이폰에도 패널에 들어가는 가격에 부담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흥행이 보증된 성공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하다가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죠. 이게 역시나 그 태풍의 영향이고 또 이제 다가오는 어마의 영향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작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한 주간 이런 이슈들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해외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외 투자하신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